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HB 솔루션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HB 솔루션이 또 엄청 강하게 움직임 한번 쏴주다가 뭐 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는데, 요거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B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분출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무슨 이슈냐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210억 가량의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 최근에 계속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강하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물론 업황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요 얘기를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어제 리뷰에서도 이게 테마가 나와도, 그러니까 테마 업황이 좋은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항상 강하게 휘황찬란하게 막 대장급으로 끌어올려주고 막 이런 모습들 보여주는 애들은 단순하게 업황이랑 테마만 가지고만 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요것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엮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아는 막 우량한 대기업들이랑 막 엮이고 이러면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뭐 이왕이면은 요즘 반도체 업황이 좋다더라, 이거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거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었을 때의 기대감이랑, 야 요즘 반도체 업황도 좋은데 얘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야 무려 210억 원 가량이나 이런 것들이 막 공급 계약했다네. 뭐 삼성 약간 벌써 여기서 이제 귀가 팍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보통 그래서 막 로봇 관련된 업종도 막 급등 나올 때 많은 로봇 관련주들, 뭐 지금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친 듯이 상승 나오고 이랬던 것들도 사실 삼성에서 뭐 투자를 했다, 뭐 지분 관련된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이 나오지만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보통 기본적인 이런 업황 분위기 플러스 뭔가 특색이 있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거기서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량주 아니면은 대기업들과 엮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독보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이런 뭐 얘가 새로운 신기술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한 회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엮이면 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HB 솔루션이 뭐 단순히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요즘 좋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뭐 물론 올라왔던 것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받게 되면서 더 강하게 움직이게 된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된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뭐 미래 먹거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소식이라서 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슈는 요 정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따 기술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이슈는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재무도 되게 깔끔해서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입니다. 매출액이 진짜 고공행진하면서 22년 동안 엄청 큰 폭으로 또 늘어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매출이 이렇게 올라오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뭐 누가 봐도 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세가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진짜 순도 높은 차트쟁이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재물을 안 보지 않는다고요. 무조건 봅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뭐 기교를 부리고 차트적으로 하는 거는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 물론 하고 당연히 하는 건데, 결국 지나고 보면 큰 우상향 곡선은 전부 다 이런 거에서 나오더라. 이거는 진짜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가 멀쩡하게 잘 가는 종목들 중에서 우하향 곡선 그리는 종목들, 진짜 결국엔 장기적으로 막 고꾸라지는 종목들은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뒷받침이 된다라는 건 뭐야?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반영이 됐었을 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추이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안정성도 전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의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번에 한번 급등이 좀 나온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장기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메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건데, 근데 요즘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사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형상이에요. HB 솔루션이 결국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박스권의 기본 논리는 제가 뭐 매번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박스권 하단선에서 저점을 잡았다라는 신호,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형 돌파라든가 뭐 이중바닥 돌파라든가 이런 게 나와주고 나면 어디까지 간다? 상단 라인까지 가려고 한다. 반대로 상단 라인에서 돌파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단까지 내려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왜? 박스권은 힘 모아가면서 너 위로 갈 놈이니 아래로 갈 놈이니를 물어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너 아래로 갈 놈이니? 아니요. 오케이 알았어. 위로 갈 놈이야? 아니요. 아씨 뭐 그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갈 놈인지 물어봐야겠다. 너 밑으로 갈 놈이니? 아유,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래, 짜증나게. 알았어. 내가 너를 너무 얕봤네. 알았어. 아닌 거 알았어. 올라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러고 있는 거라고. 또 올라가가지고, 너 위로 돌파할 놈이니? 형님 또 준비 안 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참 난처하네. 또 물어보러 가면 또 승질 낼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서 힘 모아가면서 물어보러 다니다가, 근데 영원히 이게 지속되진 않아요. 계속 지속되면 나는 어때? 맨날 물어봐야 되는데 맨날 욕먹고 다녀야 되지. 나도 머리 폭발하는 거지. 아니, 나는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승질내면 어쩌라는 거냐고 말해서 막 대폭발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뚫으면서 그 구간으로 팡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원리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게 결국 준비를 해나가는 파동인데, 지금 중요한 게 하단에서 상단까지 끌어가면서 물어보러 왔고 여기까지 그림을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결국 밑에서 박스권 안에서 밑에서 위로 끌어가는 이런 파동을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온 건데 요즘 이런 차트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딱 건드려 보면서 갑작스럽게 매우 큰 거래량을 뽑아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신고가를 우선은 기본적으로 건드리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거든요. 신고가를 건드리는 게 진짜로 말이 안 되는 파동이에요. 이게 어지간한 힘 가지고 신고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3,000원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기간 동안 이걸 계속 받쳐주고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기본적으로 건드렸다? 이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수상한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건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미 딱 건드렸어. 여기서부터 수상한데 하필 여길 건드리니까 갑자기 또 대형 거래량들이 몰리고 있네. 갑자기 이렇게 대형 거래량이 몰린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무언가 이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건드리면서 크게 신고가를 넘어서서 크게 시세가 더 나왔어. 그 상태에서 크게 거래량이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같으면. 이게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1대1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물량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위치 자체가 너무 많이 폭등이 나왔다라 그러면 거기서 거래량이 터졌을 땐 좀 위험한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딱 신고가 라인을 건드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매도세가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신고가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굳이 여기 있는 본전 매물 다 찔러주면서 굳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굳이 주면서 이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건드리기도 쉽지 않지만 건드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 파서 잠수합니까,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신고가 건드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터진 애들이 이번 파동에서는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들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번 파동에서는 사실 가기는 힘듭니다. 왜? 매도 물량 우선 나왔다는 신호가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좀 쏟아졌으면 우선 단기적으로 눌리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불가피한 부분이죠. 쉬어줬다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건드리면서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기 어렵다라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눌리면 보내겠지만, 큰 흐름상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지금 단기 흐름상은 조정이 나오겠지만 큰 흐름상은 보통 이런 신호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크게 한번 뺐다가도 다음 파동에서부터는 슬슬 강하게 밀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통 치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요즘 계속 엄청나게 많이 다루어 드렸었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이죠. 요거는 터지기 전에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건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서 갑자기 이런 미친 거래량이 나와버렸네.
여기 특히나 신고가 라인 딱 건드려주면서 이 매물 내가 봤었을 때 이거 싹 다 훑은 거다. 이거 이 파동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필 여길 건드리면서 이게 나오는 게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준비하고 보내게 됐었을 때 여기가 소화가 됐다면 엄청 대시세 랠리를 보내게 되면서 이 큰 파동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이미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큰 그림 완성시키면서 지금 3,000원짜리를 3만원까지 목표가도 3만원대 35,000원 정도로 잡아놓긴 했었는데 3만원까지 결국 끌어올리는 그림 완성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상 있으니까 이거 투자대학 제주반도체 치셔가지고 다 보시면 됩니다. 뭐 밑에서부터 했던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고가 라인 근처를 건드려주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보통 그 직후엔 눌림이 보통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거야. 힘을 많이 썼으면 당연히 쉬어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12시간 일했으면 6시간은 자야지 최소한.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냐 이거죠. 힘을 많이 썼으니까 쉬어주는 건 당연한 거라 단기적으로 눌림 나오는 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큰 흐름상 해석을 할 때는 찔러보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에서부터는 보통 돌파하면서 굉장히 크게 넘기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익절을 챙겨주고 봐야 되는 지점이지만 큰 흐름상 한 번 더 눌림 자리를 주게 되면 오히려 크게 한번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했었을 땐 기대값이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보고 계셨던 HB 솔루션도 제가 봤었을 때는 제주반도체의 저런 흐름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 흐름과 장기 흐름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뭐 어제 다루어드렸던 YIK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요즘 이런 흐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물론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 꺾이는 순간이 오겠죠. 물론 진짜 크게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을 거칠 수가 있는데 그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음 턴이 왔었을 때 뭐 이렇게 HB 솔루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YIK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음번 파동에서는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몇 달 정도 있다가 눌림 자리가 혹시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자신 있게 좀 큰 파동 노리면서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응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내가 보유자다. 내가 지금 보유자인데 여기까지 끌고 가고 있어.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 여기 한번 찔러보면서 우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으로 뭐 물론 넘어가면 제일 좋지 당연히. 근데 무조건 보장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힘을 많이 썼고 힘을 많이 썼으면 뭐 해야 돼? 쉬어주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수익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무조건 한 방에 돌파한다라는 보장 안 붙으니까 지금 자리가 한 번도 입절을 안 했다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까지는 아무리 욕심이 나도 익절은 좀 해놓으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익절 좀 해놓으시고 뭐 만족한다 하면은 그냥 뭐 전량 입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기의 그릇, 그 마음에 있는 그릇의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욕심이 나면 절반, 욕심이 안 나고 그냥 만족하면은 전량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마 눌러줄 건데 이게 눌러주는 폭이 제가 봤었을 때는 한번 눌러주면은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짧게 잡아도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여기가 중요 자리고 여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눌러줘야 이 파동을 완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눌림이 나올 건데 절반 익절 하신 분들은 나머지 물량 자기 본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본전에다가 걸어두고 안 깨지는 선에서만 홀딩을 하시고 뭐 요렇게 눌렀다 가나 조금 더 크게 눌렀다 가나 바로 가나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남은 물량이 지금 8,000원이 중요 자리인데 8,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신고가 랠리로 보내겠다라는 얘기겠죠. 여기를 제껴주고 가기 시작하면 신고가 랠리로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 지점은 지금 이게 어차피 하나의 큰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 큰 파동이 넘어가게 됐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3배가 조금 안 되는 파동이거든요. 8,000원 기준으로 3배가 조금 안 되게 잡으면 대략 한 22,000원? 2만원부터 22,000원 정도 사이 구간까지가 이 파동을 넘기는 값이 도달하게 되는 힘이 전이가 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나 뭐 좀 눌렀다 가나 크게 눌렀다 가나 다음 파동에서부터 여기가 소화가 됐다라고 했었을 때 돌파를 마련을 해주면 그때는 2만원대 정도까지 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정말 큰 시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8,000원 절반 익절 지점
지점, 그 다음에 2만원 전량익절 지점, 이렇게 잡고 봐야 되겠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넘어가고 나면 말이 되게 됩니다. 이게 2,000원짜리 14,000원까지 끌어올리는 거 보세요. 이게 이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끌어올리니까 이만큼 폭만큼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HB 솔루션도 나중에 넘어가면 이런 그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단기적으로만 좀 익절 챙기는 거에 집중하시고 다음 파동에서 뭐 바로 가주면 더 좋고 다음 파동에서부터 만약에 돌파각 마련을 해주면 2만 원대까지 좀 큰 폭으로 노리는 게 적절할 수 있겠구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눌림이 나오면 사실 저도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눌림을 짧게 줄지 크게 줄지 저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 무조건적으로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눌림 자리가 주고 나서 확실하게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6,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깊게 나오면서 시장 꺾이면서 좀 더 깊게 나오면 뭐 4,000원, 4,500원 정도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구간이 되나 여기 구간이 되나 확실히 중요한 거는 떨어지다가 이렇게 갑자기 각을 바꾸면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중바닥형이라든가 삼중바닥형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종가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때서부터 다시 힘 붙이면서 또 시도하겠다라는 소리니까 그런 타점 나오면 손절 짧게 잡고 올라올 때 또 분할 대처하고 터져주면은 전량익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결국 큰 흐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맞아서 요 타이밍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신규 진입 타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다룬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